때문에 정부에서 뭐 얘기를 했겠죠. 이대로는 이제 안 되는 거다. 조금 더 써라라고 이제 추가 예산을 이제 잡아준 건데 이게 당연히 역대 최대 규모겠죠. 네. IMF 외환 위기 이후 올해 실업급여 신청자가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그 실업급여 지급액을 보면 1조 원을 돌파했고요. 지난달에요. 예, 받은 사람은 68만 명에 육박합니다. 월별 집계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죠. 역대다 그러면 이제 되게 좋은 얘기하면 나쁜 얘기인데. 그래서 코로나로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3월 취업자 수가요 최대로 또 감소를 했어요. 앞에선 역대고 또 취업자 수는 최대로 감소를 해서 19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억나시죠? 예. 그 이후에도 최고로 많이 감소한 겁니다. 그 이후로요. 네네. 그 이후로. 예. 이번 고용위기가 전개되는 방식이 기존의 우리 고용위기의 어떤 그 경험이랑 굉장히 좀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단기간에 대규모로 감소한다라고 하는 건데,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사실은 특정 부분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이게 확산되면서 뒤로 갈수록 피해가 커지는 그런 방식인데, 이번에는 그 초반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영향으로 대폭 감소했다는 건데, 네. 코로나 발생하고 3월, 4월 두 달 동안 100만 명이 취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네. 두 달 누적으로. 이런 위기는 사실은 우리가 IMF 때에 견줄 만한, 그 전에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외국이랑 비교하면 어떨까, 이게 이제 궁금해서 네. 그런 국제 통계들을 구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뭐 예상은 못했는데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역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전염병 확산되는 거 막는 데 있어서는 1등인데 취업자 수는 100만 명이 줄었는데요. 두 달 동안 생산 감소 한 그 비율 대비 취업자 수 감소율 같은 것들 보더라도 우리가 OECD 뭐 20 몇 개국 중에 거의 최하위권에 속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방역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거뒀지만 고용 유지 측면에서는 우리가 실적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런 경제 상황이죠. 방역은 조금 실패한 측면이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정책의 어떤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강하게 하는 대신 기업들한테 해고를 가급적이면 억제하게 하고 정부에서 그거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이렇게 지원했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 장치가 조금 미흡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이렇게 100만 명 정도가 쏟아져 나오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